그런데 노예 유입 이후에 달라진 로마 사회가 빵과 서커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어. 빵과 서커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단순 처방이잖아요. 네. 배고프니까 빵 주고 심심하면 전차 경기 보여주고 네. 이거는 단순한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시사점은 더 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뭔데요? 자, 빵과 서커스보다 더 큰 변화 바로 그 이후에 찾아온 로마의 정치 체제의 변화였어요. 네. 정치 체제.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로마의 이제 공화정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화정은 쉽게 말해서 왕이 아닌 국민의 대표자가 다스리는 걸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다스리는 거죠. 예, 네. 이게 무너진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공화국 체제죠. 우리 헌법에도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고 네, 네. 찌찌뽕 네. 아무튼 땡.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공화국이 무너지는데 이제 엄전 아나운서 사람 좋게 봤는데 이상한 거에 터지시네. 그리고 네. 기자들이 더 뻔뻔하고 네. 왜 아나운서가 더 민망하지? 아무튼 못 아무튼 들어볼라. 이 로마의 공화정도 한때는 국민이 다스렸는데 기원전 40년대가 되면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그쵸. 군인 황제가 네. 1인 지배에 나서기 시작하고요. 네. 이때가 로마 공화정 끝물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고 나서 기원전 50년에 한 일이 바로 키르쿠스 막시무스의 증축 공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인 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더 재밌게 영정을 봐. 경기장을 그치. 늘려주면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당시 개축할 때 2만 7천 명을 수용했대요. 그 경기장에. 27,000.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인데 이게 나중에 점점 커져요. 그 음. 이후에 황제정이 계속되면서 예. 15만 명 넘게 수용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지금 크크님이 전두환이 프로야구 개막한 맥락 이런 얘기를 써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떠올리는 게 이제 맞습니다. 대표적인 우미나 정책 이런 거 맞아요. 사실은 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복지 정책도 가만 보면 네. 전두환 정부에서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이 돼요. 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의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거든요. 네. 무관하지 않죠. 네. 네, 로마의 빵과 서커스와도 묘하게 좀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포에니 전쟁, 음, 노예의 유입, 중산층의 몰락, 그렇지. 이어서. 양극화, 그렇지. 민주주의 공화정의 붕괴. 그렇지. 이게 굉장히 정치 변화까지 다 불러온 거네요. 이게 흐름을 계속 타면서. 그렇죠. 그래서 기원전 29년이 되면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네. 이제는 공화정을 막을 내리고 1인 지배를 이제 확진입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건 네. 이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로마를 보면서 그러면은 포에니 전쟁 이후에 채 100년이 안 된 거예요? 무너지는 게? 100년도 안 됐죠. 오. 근데 그때는 뭐 워낙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까 변화의 속도가 느렸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빠르겠죠. 네. 지금 엄조원 아나운서가 한마디 하면 카톡으로 다 퍼지잖아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큰 틀에서는 이제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 체제 변화까지 이제 불러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네.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가온 이 로봇 세상에 대해 우리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겨울올림픽 했을 때 네. 구내 식당에 온통 로봇이 들어와 있다는 기사가 네.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제 눈에는 야, 이거 우리를 좀 위협하는 노예들이 막 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로마 사회랑 겹치면서 이런 변화가 앞으로 몇 년 안에 혹은 몇십 년 안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모습에 대한 우려도 좀 하는 분들도 많은데 당시의 베이징 모습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좋죠. 1월 달에 있었던 네. 보고 오겠습니다. 전 세계 취재진이 사용하는 미디어 센터. 이곳은 베이징 올림픽 미디어 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식당인데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광경 때문에 벌써부터 이곳은 명소가 됐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하늘에서 주문한 음식이 내려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서빙을 해주는 겁니다. 로봇이 햄버거를 만들기도 하고 칵테일까지 제조합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회 조직이 가낸 아이디어입니다. Pretty nice. Haven't have this kind of stuff in our country. China want to show us how far in technology. 취재진이 묵는 숙소도 마찬가지. 사람 대신 로봇이 필요한 물건을 방문 앞까지 배달해 줍니다. 야, 저렇게 로봇이 다 서빙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뭐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 일자리 어떻게 해요 이제? 미래가 좀 서늘해지죠. 네.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네, 더 지금 맞아요. 저게 그런데 좋아 보이는데 과연 좋은 건가?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지금 미래 예측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흐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공통적으로 첫째, 1위만 살아남는다. 어. 아나운서든 기자든 1위만 하면 돼요. 음. 뭐 전문가들 얘기는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게 문제지. 두 번째, 말은 쉽네요. 예, 말은 쉽네. 차별성이 있는 자신만의 콘텐츠. 예를 들면 딩딩 대학 같은. 죄송합니다. 살아남겠네. 아이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흥민, 김연아 선수 같은 정상급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들만 살아남고 네. 혹은 로봇이나 이런 AI 플랫폼을 가진 네. 혹은 그런 차별화된 기술을 가진 곳들만 살아남고 90% 이상, 95% 이상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네. 로마 시대 때도 사실은 스파르타쿠스 같은 유능한 검투사들은 인기도 많고 잘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원로원 귀족들은 살아남았고 이런 식의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잘나거나 창의적이거나. 근데 그렇죠. 잘 나거나 창의적이거나라는 게 말이 쉽지. 그러니까 뭐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이런 거 그렇죠. 같죠. 너무 쉬운 빵이요. 말인데 손흥민만큼만 과자 축구해라 먹으라잖아요. 이게 말이 쉽죠. 네. 수비할 때 하나만 맞고 골 넣자 이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전에 사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묻어가는 인생 뭐 이런 게 그렇죠. 덕담처럼 했단 말이야. 예, 예. 솔직하게. 근데 이제는 묻어가면 그냥 이도저도 하위, 아니에요. 죽는다. 하위 90% 행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만의 주관과 색깔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설령 그게 누구든 관심을 안 가질지언정 그런 시도와 도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게 됐다. 그 중심에 로봇이 있다. 지지난 시간에 본 대로 지금 라스베가스의 박람회라든지 네. 베이징 올림픽 무대 다 로봇이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로봇 세상은 극심한 양극화 불러올 수 있고 네. 그건 다시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와, 같습니다. 이 네. 코너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염견의 평행이 이론. 우리 시간 없어요. 세계사. 자. 잘 들었어요. 1위 해보려고 지금 차별화를 시도하고 네, 있는 모습을 차별화를 시도하고 바로 이렇게 있는 적용하는 정말 모습 절박한 좋아요. 모습. 네. 네. 괜찮죠, 저? 네. 네. 제자 맞죠? 네. 자, 딩딩대학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이 혼란한 시기, 네.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지를 염규영 기자와 양효걸 기자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딩딩대학 좋습니다. 꼭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에 무료 강의 딩딩대학이었고요. 8초 후에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